네네네. 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움직여라 라고 적어봤어요. 네, 제가 지금 PM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제가 2023년도 5월 말에 레이저 패스를 하고 6월 사업자예요. 2년이 거의 다 됐는데 2년 동안 제 산하에 지금 회원이 5,500명이 넘었고 비즈니스 파트너가 500명이 좀 안 돼요. 40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근데 이렇게 제가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그런 저의 경험담 오늘 많이 듣고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도 뭔가 한 조직의 리더로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첫 시작은 저도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PM을 하기 전에 저도 이제 타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이긴 해요. 근데 PM을 올 때 저는 단 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 시작을 했었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오토십을 먹으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큰 조직을 그룹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꿀팁들을 오늘 대방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STP를 하는 이유예요. 쇼더 플랜 사업 설명을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내가 사업 설명을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니즈파. 상대가 원하는 걸 줘야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니즈파.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팅을 할 때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중요한 클로징 기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미팅을 하고 나서 2차 미팅을 잡는 거, 그리고 시스템까지 초대 연결을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미팅에서 이기는 방법. 이기고 싶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PM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나의 명확한 why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명확해야 저는 이 STP 실전 미팅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업 설명하는 건 내가 제품을 팔기 위해서, 단순히 사업을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내 커미션을 벌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그 사람의 상대방이 원하는 그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니즈와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결국은 나의 마이 스토리가 쇼더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한테 서 있어야 사업 설명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전달력이 강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PM 사업을 할 때는 누구나 뭔가 거창한 Y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는 않아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난 꼭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거야. 나는 꼭 다단계 리더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장래희망이 이 일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우연히 또는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제품이 너무 좋아서, 사업의 보상이 좋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PM을 접하게 됐을 텐데,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할 때 Y가 있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 Y를 내가 해결하는 그 또 지점이 오거든요. 그때는 또 다른 Y가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걸 계속 해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잘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파트너분들한테 PM 사업 왜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1초 만에 대답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1초 만에 대답하시는 분들이 사업도 잘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단순히 내가 PM을 막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나와의 연결, PM과 그 사람의 연결, 그 사람과 회사를 연결하고 보상을 연결하고 해관그룹을 연결하고, 저는 그 일이 STP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내가 막 설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내가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니즈 파악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명확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게 또 중요하고요.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 PM이 아니라 다른 영업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 상대방 그 영업사원들의 마음이 읽히지 않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막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약간 상대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좀 여유롭게 오히려 나를 막 너무 땡기지 않으면 내가 더 궁금해지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서 적당한 그런 거리두기와 밀당도 저는 STP를 할 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강요가 아니라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뭔가를 팔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할 수 있게 그리고 공감할 수 있게 그리고 나의 그런 PM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전달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나와의 미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막 설레어야 돼. 막 잠을 못 자겠고 머리에 딱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에 동그라미가 막 펼쳐지고 내가 막 핏띠를 달성하고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는 이 잘하는 STP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준비를 잘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일 만약에 뭐 신규 미팅이 있거나 또 후원 미팅이 있으면 그 전날 조금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해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기본 정보를 미리 좀 파악을 합니다. 요즘에는 SNS 다 대부분 하시잖아요. SNS도 체크하고요. 저는 카카오톡 그 사진도 많이 봐요. 그래서 사진이 막 어르신들 막 꽃 사진도 많고 어떤 남자분들은 막 되게 딱딱한 증명사진 이런 것도 막 있고 하거든요. 그런 사진의 느낌만 봐도 그 사람의 뭔가 성향이 약간은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하고 SNS 글을 올리는 거, 사진 그 사람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파악을 하고 나가려고 해요. 거의 흥신소 수준으로 저는 많이 파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알아야 이길 수 있어요. 상대를 모르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 스토리 내가 미팅 자리에 나갔을 때 내 이야기를 짧고 임팩트 있게 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마이 스토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복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깔끔한 비즈니스 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금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는 육아맘 그냥 집에서 육아만 하는 그런 육아맘들 같은 경우는 너무 세게 하고 가진 않아요. 약간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야지만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톤 다운을 하면서 약간은 편안한 복장을 이제 준비해서 나가는 편이고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셔츠 같은 거. 근데 이제 상대방이 예를 들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뭐 사람이거나 리더나 아니면 온라인 반대 너무 화려한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나도 조금 힘을 주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강약 조절을 하면서 복장을 체크하고 나가고요. 그다음 미팅 장소는 저는 웬만하면 제가 정해요. 내가 그 사람이 있는 지역에 가더라도 그 주변에서 우리 요즘 온라인 다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 찾을 수 있거든요. 조용한 카페, 주차 편한 카페, 뭐 이런 것들, 뭐 톨게이트 나와서 바로 있는 근처로 저는 대부분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하는 데는 안 가요. 그래서 미리 좀 주차가 나도 편해야 되고 오는 사람이 초보 운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고 미리 대중교통으로 오시는지 운전해서 오시는지 이런 것도 저는 미리 물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미리 도착을 해서 미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막 허겁지겁 가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있으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최소한 15분 전에는 도착을 해서 대문할 것들 다 꺼내놓고 카탈로그랑 뭐 펜, 노트를 다 꺼내놓는 상태로 딱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사람도 나도 움직임이 없게 막 뜨거운 물 막 받아오고 물 받으러 가고 휴지 가져가고 막
커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 딱 그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낼 수 있게 모든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하게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을 미리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후원 미팅일 경우에는 내가 스폰서 입장일 수도 있고 뭐 파트너 입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스폰서 입장에서 후원 미팅을 가더라도 기본적인 대문용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왜냐면 파트너가 빼먹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도 챙겨가고, 내가 파트너 입장에서 후원 요청을 했다라면 먼저 가서 뭐 커피도 시켜놓고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넣어봤습니다. 대본백 구성. 대본백 다 있으세요? 네. 솔직히 나 아직 없다. 있긴 한데 오메가 안 넣었다. 오메가 안 넣으시는 분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보면은 커피 실험만 하시고. 근데 저는 오히려 커피 실험을 차라리 하지 마시고 오메가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커피만 보여주는 거는 이 PM을 하면서도 NTC를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NTC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오메가3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들은 사실은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 준비해도 이 작은 가방에 다 들어갑니다. 저 너무너무 심플하고 심플하지만 강력하게 우리 사업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월세 안 나가잖아요. 뭐 저 가방 렌트 아니잖아요. 저희 매달 뭐 3만 원씩 안 내잖아요. 한 번 준비해 놓으면 계속 쓴단 말이에요. 오메가 액티브 가지고 오래오래 쓰잖아요. 이런 사업 없어요. 월 유지비가 이렇게 최저로 들어가는 사업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현장에 나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만났을 때 어색하죠. 뭔가 소개를 받아서 나가도 되게 어색하고요. 온라인 문의가 와서 나가서 얘기해도 어색하고, 지인도 사실은 어색해요. 지인이랑 맨날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갑자기 막 PM 사업 얘기하려고 하고 제품 얘기하려고 하면은 괜히 내가 쪼그라들고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고 막 달려나갈 때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었는데, 최근에 미팅할 때는 니즈 파악을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편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상대가 말이 너무 많으면 적절히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딱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1시에 만났어. 오전 11시에 딱 만났으면 혹시 오늘 몇 시까지 시간 되세요? 라고 저는 먼저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 1시까지 돼요. 또는 이후에 뭐 일정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정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시간에 맞춰서 나도 무한정 미팅 시간을 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나도 조금 바빠 보여야 되고, 그죠? 그리고 길게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클로징 되거나 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1시간 안에 저는 딱 승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대가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시간 뭐 프리예요, 너무 시간 많아요 라고 해도, 아 그래요? 제가 오늘은 한 12시 반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저 미리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이 됐을 때 일어나는 게 편하잖아요. 너무 길어지면 힘들어서. 그래서 만났을 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그 니즈 파악을 하는 단계가 이제 저는 3단계로 딱 정해봤어요. 첫 번째, 딱 이제 들어오고 이제 만나죠. 그러면은 어색해요, 사실은. 저 같은 성격은 또 입에 발린 소리도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그 칭찬거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메이크업을 했고 어떤 헤어스타일하고 심지어 손톱까지 봐요 막. 그래서 칭찬할 거리들을 빠르게 칭찬을 해드리고,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제가 오늘 만남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왔어요. 오늘 미팅 오는 길에 너무 행복하더라고, 설레이더라고요 하면은 상대방이 일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나를 만나러 오는 기분이 좋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상대방의 좀 기분을 업시켜주는 그런 멘트를 하고, 뭐 식사하셨어요? 뭐 점심시간 전후라면은 뭐 아침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질문으로는 평소에 아침을 잘 챙겨 드세요? 그 사람의 뭔가 생활 패턴이라든지 건강 상태를 또 체크할 수도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침 드셨는지, 평소에 집밥 잘 해 드세요? 규칙적으로 드세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쏙쏙 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만나면 대부분 SNS, 인스타그램 하세요?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마팔하거든요. 저 인스타그램에 저랑 팔로우해요 하면서 제가
그분 아이디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팔로우를 해요. 그러면 나랑 헤어지고 나서도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클로징이 안 됐더라도 그분은 내가 이 PM 사업을 하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이게 엮어놓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브레이킹 하면서 그런 것도 하고 운동 좋아하세요? 또는 뭐 주말에 뭐 하세요?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보죠.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주말에 일할 수도 있고 평일에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이 사람의 스케줄도 좀 파악을 해놓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밝은 표정, 진심 어린 리액션 그리고 이제 좀 상대가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막 질문 폭격기처럼 계속 질문만 하면은 이제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한 템포 쉬어가면서 주고 받고 그런 티키타카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저는 막 너무 막 내가 질문을 던져놓고 그분이 얘기를 할 때 막 너무 끄덕끄덕 하면서 이런 거는 되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조금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쵸 좀 이렇게 좀 약간 연기를 하더라도 조금은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맞아요. 이런 거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격한 끄덕임은 좋지 않다. 너무 저자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 저자세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뭐 갑이 되자는 게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나는 그냥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담백하게 그렇게 관계 설정이 돼야지 내가 너무 낮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낮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뭐 이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조금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탐색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트너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PM 사업도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연애할 때도 보면은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네, 저는 많이 해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연애를 뭐 짧게도 해봤고 길게도 해봤는데 남자들도 보면요 막 정말 센스 있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 맘에 쏙 드는 선물을 해주는 남자가 있고 정말 쓰잘데기도 없는 선물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이게 어쨌든 주니까 선물이니까 고맙죠. 고맙다고는 하지만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계속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인형이나 귀여운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곰인형 사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팅을 나갔을 때도. 그래서 사업적인 질문들을 좀 연결해서 저는 지금 뭐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뭐 육아맘들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중이신지 복직할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은 오래 하셨어요? 즐거우세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이제 연결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건강관리 하시면서 한 달에 추가 소득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어떠세요? 그 100만 원 정도 생기면 그걸로 뭐 하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들도 해보고 평소에 건강은 괜찮으세요? 좀 어디 몸이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 아이들 뭐 아토피는 없어요? 요즘에 아토피나 비염 있는 아이들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노후 준비 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재테크 하시는 거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경제관념이라든지 건강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일에 대한 만족도, 추가 소득을 얻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내가 캐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말 속에 숨겨진 그 사람의 진짜 욕구를 내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 만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너무 친한 사이면은 내 속마음을 이렇게 확 내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내가 잘 듣고 사실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라는 그런 눈치와 센스가 사실은 조금 필요한데 그거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좀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너무 질문만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답변을 듣고 거기서 뭔가 재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저는 뭐 이러이러해서 이래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 그 대화의 주제를 나로 가져오지 마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 저도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갑자기 화제 전환이 나한테 돼가지고 내 이야기를 막 하시게 되면요 되게 좀 힘들어져요 그 미팅이. 그래서 미팅 갔을 때 좀 상대가 한 80% 정도 말하게, 나는 한 20% 정도, 나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사람, 요 정도가 되는 게 미팅의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을 PM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니즈를 내가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니즈에 맞춰서 내가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건강이든 뭐 사업적인 거든 추가 소득, 뭐 여행, 뭐 차, 연금 많잖아요. 저희 PM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의 니즈와 비전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공감도 해주면서 맞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쩌어쩌 하다 보니 PM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약간 무르르듯이 연결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 그 상대방이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잘 벌어. 근데 잘 벌지만 나도 내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정말 내가 가장이어가지고 내가 정말 돈을 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는 만족스럽긴 하지만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아이들 학원비 정도 좀 벌고 싶어. 그러니까 그 사람 니즈에 맞춰서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해서 PM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 이야기를 이제 해주면서 조금 호기심을 갖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가 정확하게 본인의 니즈를 얘기를 했을 때는 저도 그냥 정확하게 그거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고 하고 조금 나의 STP를 기대할 수 있게 좀 판을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 언제까지 되는지 물어보고, 뭔가 내가 그 사람을 막 오늘 당장 가입을 시켜서 팔려고 하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그냥 오늘 이 사람과 나와의 뭔가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약간 요 마음을 가볍게 갔을 때 클로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 이번 달 500포인트 남았는데 이 사람 매니저 패스하면 딱 IM 되는데 이 마음이 깔려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이 사람이랑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결정 안 하셔도 된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12년째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모든 육아원들에게 이런 일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좀 진심을 다해서 내가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할 때 내가 정보 전달을 하고 가르치는 걸 하면 안 돼. 가르치려는 자세를 취하는 순간 좀 떠나가기 쉬워요, 사람이. 그래서 좀 관계 형성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게, 저 사람 되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솔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약간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인데 제가 이미지가 약간 좀 날카롭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푼수 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미팅했을 때 좀 편안하게 보기랑 다르네? 의외성이 있네? 하면서 그런 포인트에서 또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 순하게 생겼으면 약간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얹어서 어필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딱딱하게 막 사업 설명 만나자마자 막 STP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편안하게 그냥 친구 만난 것처럼 일상 이야기하면서 이제 흐름을 이어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상대가 좀 마음을 열 수 있게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을 보고 좀 편안하게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공감도 하고 맞장구도 쳐주고 좀 이렇게. 근데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스스로가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스스로, 그럼 내가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분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도 이것 좀 잘할 수 있겠네?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약간
자존감을 막 이렇게 올려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미팅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보다는 상대가 중심이 되는 대화로 이어가는 게 좋다. 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자라는 거. 그래서 상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뭘 원하는지 아는 게 내가 정확한 중요하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고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제안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가기 전에 사실 전 시뮬레이션을 많이 그려봐요. 내가 오늘 A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정보 파악하고 이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해볼까 하면서 질문 리스트를 좀 미리 적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 까먹을까 봐 메모해서 가기도 해요. 그렇게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초기 사업자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방대한 정보를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미팅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 해강북을 다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 다 알려줘도요 10% 들어가면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흡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포인트만 그분한테 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스토리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암기하듯이 외운 정보보다는 이렇게 뭔가 그 상황이라든지 그날의 분위기, 공기, 내가 있던 장소의 냄새 이런 것들로 나중에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스토리를 풀어가는 게 참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결국 마이 스토리죠. 나의 마이 스토리, 그리고 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나의 파트너들의 마이 스토리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공감이 먼저다. 계속 얘기하는데 공감이 먼저다. 공감도 훈련인 것 같아요. 네. 공감해주고 설명은 좀 나중에,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좀 단순하고 짧고 명확하게 어려운 단어 쓰지 않고 우리만의 용어 쓰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은 그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풀어서 좀 설명해주면 좋고, 그리고 좀 설득하지 말고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좀 여유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 미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저는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막 지금 당장 패스를 시켜야지보다는 그냥 이 자리부터가 트레이닝 자리인 거예요. 첫 미팅부터가. 그럼 그 사람이 첫 미팅에 나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는지, 사업 설명을 했는지 되게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사업이 조금 돼서 나중에 들어보면은 제가 그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까지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미팅부터 저는 그냥 트레이닝이 바로 시작이 됐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필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어떤 순서로 쇼더 플랜을 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이제 2년 가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사업 설명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풀진 않아요, 이제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만 딱 주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다른 정보를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하거든요. 근데 요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딱 기본적인 STP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만났을 때 액티바이저를 드리죠. 그러니까 보통 여의도 그 본사에서 만날 수도 있고 카페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이런 커피라든지 차 같은 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이 오시기 전에 저는 미리 세팅을 해놔요, 음료 세팅을. 근데 이제 잘 마실게 하고 마시기 전에 잠시만요. 커피 드시기 전에 제가 좀 에너지 올려줄 수 있는, 몸에 산소 공급해줄 수 있는 요 액티바이저 저희 제품 좀 시음 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좀 먼저 액티바이저를 드시게끔 해요. 그래서 드시면서 한 번에 쭉 드세요라고 말씀드려요. 나눠서 좀 커피처럼 이렇게 돋다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에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식사 언제 하셨는지, 지금 공복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거는 이제 타기 전에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복이다라고 하면 한 5스푼, 4-5스푼, 밥을 먹었다 7스푼 수북하게 저는 불태워 드리거든요. 그렇게 드려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너무너무 불탔던 적이 있어서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그 불탐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 뒤에 연결이.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이 드리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수술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평소에 지병이 있는지 지금 드시는 병원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요. 그러면 내가 듣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상 호전 반응이 있겠다 또는 플러시가 있겠다 없겠다가 대략적으로 예측이 돼요.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하고 평소 건강 쪽에 조금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픈 데 있으세요?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조금 수북히 타드리고요. 플러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려요. 마시기 전에 얘기하지 않고 다 마신 다음에 얘기해요. 저는 다 마시고 나서 지금 드시는 제품이요. 지금 몸에 흡수 한 3분에서 5분 만에 굉장히 빠르게 몸에 싹 스며들 거거든요. 흡수가 될 거거든요. 내 몸에 산소 공급을 해주면서 체온을 올려주는 과정에서 평소 아팠던 부위가 더 아플 수 있고요. 불편했던 부위가 뭐 붉어지거나 간지럽거나 따끔따끔하거나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 3, 40분이면 다 가라앉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도 해줘요. 근데요 반대로 아무 반응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무반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미리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NTC를 보여드려요. 제품을 딱 먹은 상태고 이 NTC 설명을 하는 동안에 플러시가 올라오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액티바이즈랑 이제 오메가3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통에 있는 NTC 마크를 이제 보여드려요. 여기 보이시죠? PM은 전 제품에 이렇게 NTC 마크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NTC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흡수율이 98%, 100% 굉장히 고흡수율을 자랑하는 제품인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들어보실래요? 물어봐요. 대부분 다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그 해강북에 NTC 관련된 페이지 있죠. 거기를 펼쳐요. 좀 순서대로 하지 않고 NTC 페이지를 딱 먼저 펼쳐서 그 앞에다 놓고 PM의 흡수율이 98% 100% 흡수율이 가능한 이유가 NTC 기술력 때문인데 NTC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특허 중에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솔브 기술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마이크로솔브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이때 이제 평소에 지금 드시는 영양제 있는지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먹는 것 중에 대부분 지용성 영양소가 하나는 꼭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드시는구나. 근데 지금 드시는 것 중에 그 영양소는 지용성인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라고 얘기를 던지죠. 그러면서 지용성 영양소를 우리 몸에 흡수시키려면요. 간에서 담즙을 생성을 해야 되고 그 담즙 물과 기름이 섞이게 하는 그 유화제 역할을 하는데 지용성 영양소는 우리가 반드시 섭취를 해야 하는 그런 필수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많이 섭취를 할수록 사실은 간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간 기능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리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PM은 이런 지용성 영양소를 바로 수용화시키는 공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바로 이 오메가3 데모를 보여드립니다. 근데 신기해 하시잖아요 다들.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보여드리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PTC 기술을 설명을 드려요. 그 PTC 설명도 그냥 심플하게 해요. 우리가 영양제를 섭취했을 때 내 몸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도 세포까지 정확하게 흡수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마이크로솔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PTC 설명을 하니까 세포 문을 열어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이때 설명을 드리는데 어려워해요. 이때 막 설명할 때. 이거 조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더 많다라고 저는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현대인들의 3명 중에 1명은 다 인슐린이 오작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오작동 상태가 된 몸들이 되게 많다. 혈당 관리가 잘 안 된다. 근데 그 세포 안에 문을 열어주는 게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세포까지 영양소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PTC 기술이 세포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림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제 세포가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되게 저는 좀 쉽게 설명하는 편이에요. 막 어렵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PM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설명을 해야 그 사람도 쉽게 이해를 하고 그 사람도 다른 데가 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그냥 복제를 생각하고 STP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미팅부터. 또 쉽게, 최대한 쉽고 간편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인테시 기술을 설명을 마치죠. 그리고 나서 또 오메가도 비교해서 전 냄새를 맡게 해드려요. 그러면은 조금 그 냄새가 나중에 계속 기억에 남으시나 봐요. 어치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타사 오메가3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혈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커피 실험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커피 실험을 할 때 우리가 뜨거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뭔가 실험을 하기 전에 내가 막 텀블러에서 뜨거운 물을 콸콸콸콸 이 담는 그 행위가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하기 전에 그 뜨거운 물을 미리 텀블러에 받아놓고 데모백에다가 그 뜨거운 물만 넣어놔요. 닫아놔요. 나머지 데모는 그냥 데모용품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데모백에 그냥 뜨거운 물 담은 텀블러만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그것만 딱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딱 꺼내서 거기서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 실험을 하면 굉장히 빨리 분리가 돼요. 뜨거울수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눈앞에서 바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도 이렇게 데모를 할 정도로 제품력을 바로바로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당신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이제 은근히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흡수율이 높아서 빠르게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가 소비자를 데리고 와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업을 한 지 뭐 얼마가 됐는데 이 정도 회원이 생겼고 이런 얘기까지 중간에 데모를 할 때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소비자들이요. 저희는 돈 벌면서 먹는 소비자도 너무 많고요. 공짜로 드시는 소비자도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서 보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게 호기심을 약간만 던져놓죠. 그리고 나서 회사 소개를 들어가는데 저도 초기 사업할 때는 이 회사 설명을 주구장창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지겨울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제품만 먹고 싶어서 왔고 돈 버는 게 중요한데 내가 막 회사 설명을 막 무슨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하면은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했어, 작년에.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 설명은 진짜 간단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만나서 액티바이즈 시음하고 엔티스 설명하고 제품 설명, 보상, 클로징까지 요즘엔 한 40-50분이면 끝나거든요. 빼고 다 빼고 그냥 핵심만 얘기해요, 요즘에는. 근데 내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내가 전달하는 거는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를 해도 지식적으로 내가 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중간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딱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회사 소개를 할 때는 그냥 PM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PM 해당북 그 첫 페이지에 보면 이제 PM 로고 있고 심플 서슬프 써 있잖아요. 그래서 PM은요, 프리미엄의 약자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프리미엄 건강기능 식품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로 탄생을 했고요. 심플 서세스풀이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대본 보셨죠? 심플하지만 너무 강력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독일 제품 혹시 쓰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하나 정도는 써요. 주부들은 주방 기기든 아니면 현재 먹고 있는 영양제가 독일 거일 수도 있고 하나는 쓰거든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독일 거라고 하면은 좋은 거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독일 제품이다라는 것을 조금 저는 어필을 많이 하는 편이고 혁신적인 기업 베스트백에 21년 연속 수상을 한 회사이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신용도 설명을 해주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3위에 올라와 있는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전 제품이 저희는 30여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뒷장에 전 제품 나와 있는 페이지를 쫙 펼쳐요. 이게 전 제품인데요. 이 중에서 대표 3종 제품이 있는데 그 3종 제품이 저는 7, 80%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너무 강력하고 30년 넘게 계속 이 3종이 그냥 탑3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 소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편이고, 네트워크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정말 딱 훑고 가는 수준, 훑고 가는 수준으로 이제 해드리고, 그냥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니즈 파악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분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면 제품에서 조금 딥하게 풀고, 그분이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으면 회사나 보상에서 조금 더 딥하게 푸는 거예요. 그 사람 니즈에 맞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상대가 뭐 약간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 소득이나 돈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뭐 트렌드, 지금 성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죠. 그리고 안전성 인증도 그냥 그 사람의 기억에 그냥 안전하다라고만 기억에 남으면 돼요. TUV가 어쩌고 GMP가 어쩌고 집에 가면 사실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에 스폰서님 만나서 미팅하고 집에 갔을 때 기억에 남는 건 커피 대문밖에 없었어요. TUV가 뭔지 GMP가 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사업에 조인 됐을 때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머 이런 제품이구나. 안전하고 정말 너무 좋은 제품이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처음에 아무리 그거를 막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안전성 인증 마크가 쭉 나와 있는 페이지를 이제 펼쳐서 PM 제품은요 그냥 안전성을 인증받을 수 있는 건 그냥 다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PMU 회장님이요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흠잡힐 일을 절대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까다롭게 맞는 제품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려요. TUV는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BMW, 람보르기니, 뭐 포르쉐 이런 회사들 안전을 첫 번째로 추구하는 회사들이 받은 인증이 TUV인데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단 5%만 이 TUV 인증을 받았는데 그게 PM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TUV 인증은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무작위로 검출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인증이고요. GMP, 젊은이 GMP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마다 의약품을 만들잖아요. 근데 의약품을 만드는 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의 그 까다로운 의학 산업 표준을 따라서 만든 제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전 제품이 도핑을 통과했습니다. 도핑은 다 알아요. 전 국민이 도핑이 뭔지 다 알아요. 그 뭐 국가대표 올림픽 이런 거 이제 연결하셔가지고 그래서 전 제품이 도핑 테스트를 했다라는 건 중독성 물질이 없고 스테로이드 물질이 없고 굉장히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 안심해서 수년째 꾸준히 드시고 있는 제품이 PM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할랄인증, 코션인증 모두 받았고요. 전 제품이 무방부제,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유통기한이 1년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이 천연의 유기농 성분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정말 저명하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만드는 제품이고 PM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제품 개발입니다. 그 정도로는 딱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밑에 뭐 연예인들이나 재벌 같은 것도 뭐 조코비치 이런 것도 그냥 막 너무 디테일하게 하진 않고 이런 분들이요 다 내돈내산해서 꾸준히 드시는 제품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 대부분 우리가 미팅을 할 때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제품 설명을 조금은 딥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희 PM 제품은요 다 누구나 이 세 가지 제품으로 진입을 하시고요. 이 세 가지 제품을 기본적으로 꾸준히 다 드세요. 오토십이란 정기 구매를 통해서 드시게 되는데 저희는 섭취 방법도 너무 심플 석세스풀이에요. 그냥 아침 저녁 한 번씩만 먹으면 내 몸에 필요한 하루 동안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싹 흡수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만 먹지 않고요. 가족, 친구, 지인들 계속 소개하면서 드세요. 라고 하면서 소개를 여기서도 은근히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분이나 함량이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한국의 기술력
대부분 그런 기술력은 성분이나 함량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분이랑 좋은 성분을 쓰고 적절한 함량을 넣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PM은 그 당연한 거는요, 이미 다 베이스로 깔고 저희는 흡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 이제 대본도 봤었기 때문에 저희는 98% 100% MTC 기술력으로 흡수가 다 된다. 아무리 좋은 성분과 적절한 함량이 들어있어도 내 몸에 10%밖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제품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액티바이저 설명할 때는 저는 그 액티바이즈에 옥시플러스라고 써있는 사진을 저는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 보여드리거든요. PM은 전 제품이 독일 완제품이 이제 와서 물류센터에 있다가 배송이 되는데 성분과 함량이 글로벌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이 다 동일해요. 근데 한국은 식약처 기준 때문에 이 옥시플러스 그 명시가 빠진 것 뿐입니다 하면서 실제로 내 몸에 산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험생들 뭔가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산소 공급을 해준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복합체 형태로 먹어야 흡수가 가장 잘 된다. 그리고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는 요즘 다 칼마디 아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꼭 짝꿍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요즘에 칼마디, 아연, 셀레늄, 뭐 구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쭉 써있잖아요. 카탈로그에. 이런 것들을 한 포에 담았는데요, 한 포가 1,000원밖에 안 해요 라고 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한번 언급을 해주고요. 이제 보상입니다. 이제 앞에 그 제품 설명까지는 대부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보상으로 넘어갈 때 안 하시는 분 다 하세요? 보상 넘어갈 때 약간 민망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상을 팔아야 제품이 팔려나가요. 이거를 정확히 알고 처음에 딱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난 이 사람이 니즈가 그냥 오로지 건강, 오로지 제품, 오로지 해다방 다이어트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풉니다. 왜냐면 어떤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냐면, 제가 PM 제품 가장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오토주 설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업에 너무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데모니랑 제품 설명을 통해서 저희 제품 굉장히 안전하고 강력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요, 보상 들으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상은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렴하게 드시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를 전 꼭 해요. 왜냐면 이 정도 되면 약간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집중을 나한테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토시 설명하고 나서 저희 레버리지 그림 있죠? 2명씩 전달하는 거, 3명씩 전달하는 거, 4명씩 전달하는 거, 그 레버리지 개념을 조금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고 저는 설명을 들어가요. 왜냐면은 그냥 그 설명이 없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많이 팔아야 되네, 나 지인 별로 없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2명을 소개했을 때 뎁스가 이제 5레벨, 6레벨까지 내려갔을 때 그 인원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드려요. 그냥 PM 설명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시켜주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뭐 잘 팔아야 되고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너무 제품에만 관심이 있으면 저희가 풀셋이라고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지만 패밀리팩 또는 다이어트팩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드려요. 저는 그 사람 맞춤으로 용어를 바꿔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메이저 진입할 수 있는 거 메이저팩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또는 남자분들은 긴 설명을 들은 걸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눈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잠시만요 막 주섬주섬 안경을 딱 쓰시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안경이 없으면 막 잘 안 보인다고 막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디테일한 보상을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큰 것만 알려드리면 돼요. 직접 소개하시면 10%고요. 오토시만 드시면 10%만 드시는 거고, 10%만 받으시는 거고, 이제 이거 풀세트 하시게 되면
그냥 소개한 거에 대해서 그냥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야망이 있어, 포부가 있어 이러면은 이제 리더십 보너스 같은 걸 팡팡팡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맞춤 보상을 해요. 저는 보상도. 그리고 이제 제품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해지면서 추가 소득 벌면 어때요? 오토십이 한 달에 13만 7,100원인데 이거 공짜로 주시면 너무 괜찮지 않아요? 하면서 5명 소개하시면, 6명 소개하시면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라고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 100만 원 벌 수 있는 플랜, 50만 원 벌 수 있는 플랜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좀 시뮬레이션을 평소에 많이 좀 해보시면 좋아요. 50만 원 벌려면 오토십을 몇 명을 소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림을 그냥 딱 제시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대부분 이 보상을 듣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잘 몰라요. 그 그림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네트워크를 안 해본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좀 그걸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50만 원을 벌려면 어떤 식으로 펼쳐나가는 거 이렇게 딱 그림으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면 이건 할 수 있겠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소에 조금 연습을 해보세요. 모르겠으면 이제 스폰서님들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해보면 좋고, 그 보상 중간 설명하면서 데모하는 것들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저 이거 2개만 하시면 돼요. 설명 다 못하셔도요. 그냥 이것만 보여주시고 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심플하고 확장이 빠르다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현실 점검해주는 그래프 있잖아요. 사사분명, 뭐 인생 그래프 이런 것들.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패스하고,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현금은 사사분면은 설명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딱 펼쳐서 여기를 보여드리면서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아요. 처음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MBTI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ESBI, MBTI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제 현금을 사사분면에 대해서 조금 시스템 소득을 벌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를 거기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뭐 얼마를 더 벌고 뭐 1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구조가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현금 흐름 사사분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실 점검을 해드리는 거죠. 지금 하시는 일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몇 세까지 보통 그 일은 하세요? 하면서 그냥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분이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 현실 점검이 돼요. 그래서 나도 조금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그 다음에 노후, 뭐 건강, 미래, 뭔가 자아실현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니즈나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 자영업하는 친구들 그냥 다 힘들게 살잖아요. 물론 열심히 사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근데 거기 있을 때는 그냥 내 주변이 다 그렇게 비슷하게 사니까 크게 경각심을 못 느껴요. 다 이러고 사는 거야. 다 대출받고 다 이자 내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건 아니야 라고 내가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내 삶을 돌아보게, 내 현실을 자각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내가 딱 던졌을 때 그분은 집에 가면 막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PM에 대한 호기심이 더 생길 거고, 나를 통해서 아마 100% 이해는 되지가 않을 거예요. PM 사업이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 번 들어서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나도 조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을 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뭔가 추가 소득 생기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당연히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그럼 얼마 벌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만 원 플랜, 100만 원 플랜, 300만 원 플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드리고 제가 도와드릴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레버리지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문을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말로 에티스를 설명하는 거랑
시각적으로 오메가 대문과 커피 대문을 하는 거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레버리지 나는 거, 보상도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주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징. 클로징 단계에서 대부분 머뭇머뭇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클로징을 할 때 이제 파트너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클로징 하는 순간은 나 보험왕이야, 나 영업사원이야 라는 마인드로 그냥 세팅을 하세요 라고 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영업을 아예 안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판매가 아니라고 하지만 판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판매가 들어가야 유통이 되고 레버리지가 되고 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첫 시작은 무조건 판매예요. 첫 시작은 영업이에요, 결국은. 근데 그거를 막 내가 나 영업하는 거 아닌데? 나 판매 아닌데? 하면서 조금 주춤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은 어쨌든 나한테 지금까지 PM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제품 뭐 사라고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 사업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반드시 해요, 상대방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액션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뭐야? 와서 설명만 하고 나한테 뭐 전달도 안 하고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을 쫙 다 드린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는데 혹시 지금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고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그래요? 그럼 잠시만요 하면서 제가 핸드폰을 들고 그분 카카오톡으로 이제 회원가 링크를 바로 전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나 보내드렸는데 핸드폰 열어보시겠어요? 하면 그 자리에서 여시겠죠. 열면 제가 회원가입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바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눌러요, 그분이. 그러면 제가 봐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좀 제가 가지고 와요. 그냥 제가 가지고 와서, 왜냐면은 뭐 체크할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가지고 와서 그건 다 체크하고 통신사 어디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하면서 인증까지 제가 대부분 거의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원번호 제 거 입력하고 나서 이제 돌려드리죠. 이거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실 이게 아니라 하시면 돼요 라고 그냥 명확하게 상대방이 해야 되는 거를 알려줘요. 그러면 그분이 대부분의 입력을 하세요. 왜냐면은 저 사람은 그 상대방은 PM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제품을 권유받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춰주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은 가입을 하죠. 가입을 하면 이제 후원번호가 나오면 이제 그거를 제가 싹 복사를 해요. 앞으로 요걸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하면서 로그인하고 제가 로그인 도와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로그인을 바로 할 수 있게 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제품 드시면서 누가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소개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가르쳐주는 느낌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저는 아까부터 트레이닝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통해 제품을 먹게, 제품을 구매하게, 돈을 쓰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중이야. 당신도 다음에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라고 그런 분위기로 저는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이 됐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십은요, 여기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쉽잖아요, 오토십 신청하는 거.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가져와서 오토십 신청하기 누르고 다 해요. 그럼 완료가 되죠? 그리고 나서 풀셋은요, 여기 비즈니스 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라고 해서 풀셋은 무이자도 되는데 혹시 무이자 할부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해요. 그냥 내가 당당하게 밀고 나가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품 이제 클로징을 딱 마치고 나면은 보통 이제 배송이 한 3일 정도 걸리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그 배송을 받기 전까지 섭취하실 수 있는 샘플을 저는 드려요. 이제 저희가 배송이요 엄청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류센터를 지금 추가적으로 짓고 있는데 그때는 좀 빨라질 건데 지금은 주문량을 못 따라가요. 제품이 너무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물량이 못 따라가서 배송이 한 2, 3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요거 드시고 계시면 돼요 라고 하면서 샘플 드리면서 섭취하는 방법을 이제 그때 다시 좀 안내를 해드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품 구매하기 전에 약간 저 집에 가서 할게요
또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또는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아니면 오토십만 할게요. 아니면 저 한 달분만 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저는 배송이에요. 근데 저 배송이요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오늘 하셔야 다음 주 월요일에 받으실 텐데 이렇게 좀 그 자리에서 웬만하면 클로징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한 달분만 드신다고 하면은 근데 한 달분만 드시면 3개월 합치면 6만 원 이상을 더 쓰시는 거예요. 6만 원 이상이면 아깝지 않아요? 어떠시 드시고요. 제품 드시다가 한 달 드시고 정 못 드시겠으면 제가 환불 도와드릴게요. 환불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환불해도 된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실제로 환불을 잘 안 해요. 반품률이 저는 적은 편이거든요. 그만큼 제품력이 자신 있으니까 대문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웬만하면 오토시 정도 거시고 근데 막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토십도 하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하나라도 꼭 들어가요. 액티바이즈 한 통이든 리스토레이트 한 통이든 무조건 들어가요. 왜냐면 그 한 통이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액티만 처음에 딱 주문하셨던 분들도 오토십 거시고 제품 이제 액티바이즈의 그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제 섭취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액티바이즈 한 통으로 사업성을 보고 알아보기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3만원짜리 리스토레이트라도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제품이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제 클로징이 된 다음에는 2차 미팅. 제품 받으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혹시 다음 주 중에 언제 시간 이날 괜찮으세요? 라고 좀 물어봐서 내가 초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초대를 합니다. 그렇게 2차 연결까지 하고요. 결국은 미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한번 이제 복습 여기 복습 페이지. 가볍지 않고 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복장, 헤어스타일, 말투, 자세, 첫인상이 거의 80%라고 저는 생각해요. 딱 들어갔을 때 우리도 딱 첫인상이 좋으면은 집중하게 되는데 딱 만났을 때 별로면은 빨리 가고 싶잖아요, 집에.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경청하는 거, 많이 듣는 거, 그리고 쉬워 보이고 재밌어 보여야 되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막 불러일으켜야 돼요. 저 사람이니까 하지, 쟤니까 하지, 나는 못하겠다 이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나랑 하고 싶어요. 나랑 하고는 싶은데 이 PM상 너무 괜찮네. 근데 쟤랑은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 그러니까 나의 매력 발산을 많이 해야 돼요. 미팅할 때 그냥 소개팅하러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개팅하러 갈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잘 보고 싶잖아요. 표정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아요? 밥 먹을 때 묻을까봐 신경 쓰이고 막 커피 흘릴까봐 신경 쓰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객을 만났을 때도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좋아하게, 저 사람이 나한테 매력을 느끼게.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모든 정보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엔테시만 이해하고 가면 돼요. 그 사람 머릿속에 기름이 물에 녹는 것만 이해하고 집에 돌아가면 성공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연령대나 성별, 상황, 니즈에 맞춘 STP를 미리 조금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100% 뭔가 그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를 만나고 집에 가는데 그냥 너무 설레이는 거야. 나도 PM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차를 탈 것 같은데, 독일 가 있네 이미 머릿속에, 막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미팅이 되어야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이블 미팅부터가 그냥 내 사업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만난 사람이 나의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트레이닝 해주고 가르쳐준다는 느낌으로 미팅을 가져가는 거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초대예요. STP 진짜 많이 하고 사업자 패스 많이 하는데 시스템에 초대를 안 하면요 다 없어져요. 진짜 금방 없어져요. 오토십이 막 패스하니까 돈 막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시스템에 안 들어있잖아요. 어느 순간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대, 시스템에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든 시스템에 처음부터 들어올 수는 없어요. 갑자기 막 이제 막 그냥 제품 먹어볼까 한 사람이 뭐 랠리며 팩토리며 MG쌤이 다 하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 사람의 니즈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니즈에 맞는 시스템에 연결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왔을 때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면 다른 것도 가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IMM은요, 여기 오늘 IMM 팩토리니까 IMM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바로 갈 수 있는 핀이라고 생각해요. 앞에서 강희 선생님 강의에서도 그냥 그 옆으로 쫙 그냥 직대 펼쳤는데 그냥 IMM 가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벌고 싶으면 그냥 돈 벌 수 있는 액션을 하면 되고요. 내가 승급을 하고 싶으면 승급을 할 수 있는 액션을 하면 됩니다. PM은 제가 해보니까 내가 인풋을 넣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사업이에요. 명확하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이런 회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근데 내가 제품만 전달하게 되면 그냥 오토시 플러스 1. 근데 내가 사업을 전달하면 사업 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저희가 직대의 오토시 5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한테 전달했어도 나는 오토십이 6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업 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소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출 수 있게 그런 것들 내가 계속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제품을 전달하면 제품을 먹거나 안 먹거나. 근데 사업을 전달하면 제품을 먹거나 사업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업을 전달해요. 지금도. 그리고 IMM은 파트너 없이도 혼자 갈 수 있는 핀이에요. 저도 IMM 혼자 갔어요. 혼자 그냥 갔거든요. 내가 마음이 급한데 누굴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패스 시키면서. 그랬더니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IMM은 혼자서도 갈 수 있는 핀입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전 계보도 그리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예비 명단, 그 다음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 명단들 이름을 계속 동그라미 그리면서 계보도를 그리는 습관. 그리고 이번 달에 목표. 뭔가 그 필요 직급, 필요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수정하고 계산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오토십 레버리지 시뮬레이션 이거 전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그 매달 나의 오토십 목표가 있었거든요. 3개월 뒤 오토십 개수, 6개월 뒤 오토십 개수가 있었는데 항상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목표가 없으면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게 똑같은 액션을 해도 목표 없이 액션하는 거랑 목표를 가지고 액션하는 거랑은 결과값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다방에 집중하셨잖아요. 그래, 한번 해다방 내가 제대로 해보자. 누가 봐도 너무 예뻐졌다 소리 듣게끔 한번 해보자. 해다방에 집중을 했더니 뭔가 낙수효과처럼 다른 것들로 결과가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은 내가 다 잘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직대 창출이에요. 소르 회장님도 항상 에이펙 리더 미팅 가면 직대 창출 얘기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자마자도 그냥 직대 창출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네트워크를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깊이를 내리는 게 힘들잖아요, 사실. 내가 하는 건 하는데 깊이를 내리는 건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라인을 내리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내려가요. 근데 나는 가고 싶은데 여기만 바라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직대를 내리다 보면 가늘게 내려가는 라인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구나 하고 거길 잡고 굵게 살을 붙이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A라인이 세워지고 B라인이 세워지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고 후원하고 6대, 7대, 8대, 9대 파다 보면은 이 라인이 튼튼해지겠지? 여기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직대를 늘리면 뿌리가 깊어져요. 잔뿌리가 막 늘어나야 돼. 잔뿌리가 처음부터 굵은 뿌리들이 막 생기진 않잖아요. 나무도 보면은 잔뿌리가 막 뻗어 내려가다 보면은 갑자기 구불구불 해주면서 굵은 뿌리로 바뀌거든요. 직대 창출. 그리고 PM 보상. PM 보상 너무 좋대. PM 보상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돈을 많이 줘. 주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반대도 있어요. PM 보상 왜 이래? PM 보상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조금밖에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여기서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보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과분한 보상. 내가 이 일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주네? 근데 누구는 왜 이렇게 아쉽지? 왜 이렇게 섭섭하지? 이런 보상이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저는 제가 한 2년 가까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 PM 보상의 핵심 키는 리더십 보너스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파트너들 그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부터 리더십 보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계속 잔뿌리를 늘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리더십 이게 6레벨 보너스가 있고 리더십 보너스가 있는데 그 6레벨 보너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좀 걸리는데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는 내가 액션하는 만큼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사업자 파트너들을 통해서 거기서 오는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오토십 하나, 소비자 한 명이라도 거기서도 저희는 리더십 다 올라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리더십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커미션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500만 원 버는 VP가 좋아요? 300만 원 버는 PT가 좋아요? 네? 500만 원 버는 VP요? 둘 다 싫어요. 저는 1000만 원 버는 PT가 좋아요. PT면은 1000만 원 벌어야죠. PT인데 왜 300을 벌고 왜 500을 벌어요? 평균 수당이 1000만 원이라 나와 있으면 최소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사이드를 채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스스로 저는 그런 생각을 원오브댐이 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대중이 있고 소수의 부자가 있잖아요. PM에서도 대중이 있어요. 그리고 소수의 리더가 있어요. 그럼 나는 리더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인지 내가 대중의 생각으로 그냥 뭔가 이 정도에 만족할 건지 저는 그건 내 선택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정답이 아니에요. 1000만 원 버는 PT가 정답이고요. 그래서 직급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십을 받기 위해서 직대 창출. 그래서 똑같은 볼륨, 똑같이 10만 포인트가 떠도요. 누구는 1000만 원 이상을 받고요. 누구는 400만 원 받아요. 실제로 그래요.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가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폰서에게 점검을 받고 내가 보상을 많이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PM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알바처럼 하기도 하고 그냥 구멍가게 사장님처럼 하기도 하고 정말 글로벌 비즈니스처럼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저는 이게 누가 맞다 틀리다 나쁘다 좋다라는 건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알바처럼 하면 그건 문제예요. 근데 그냥 내가 알바처럼 하고 싶은데 알바처럼 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건 내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PM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수당은 그냥 평균 수당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균 하고 싶으세요? 평균은 그냥 평균일 뿐이에요, 진짜. 그래서 내가 평균을 뛰어넘기 위한 나의 액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일이 가르치는 일, 교육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너무 조금 잘못 이해하면요. 자꾸 가르치기만 하는 거는 그냥 리더십 보너스를 포기했다라고 저는 봐요. 리더십 보너스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M 보상의 키는 리더십 보너스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사실 우리 PM은 가르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STP 하는 거, 쇼더 플랜 하는 거 가르치면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한 관계. 이제 이게 사람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내가 좋은 관계를 막 쌓으면 이 사람이 나랑 사업을 하겠지가 있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 돈 벌 수 있게 도와주면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비즈니스로 시작된 관계, 그다음에 그냥 관계로 시작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PM이라는 거는 비즈니스로 다 만났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려면 내 파트너를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라 생각해요. 친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화센터 온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서 왔으면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내가 플랜을 제시해주고 도와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건강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게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게 돼야지 내 핀 가려고 내 볼륨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얼마나 놀고 싶은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파트너의 니즈를 알고 그렇게 도와줬을 때 진짜 건강한 관계가 쭉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도 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의 씨앗을 많이 뿌리세요. 사업하고 딱 시작했을 때 운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는데 제가 2023년도 6월 매니저였거든요. 6월에 사업자가 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풀보너스를 제가 사업 첫 달에 187만 원이 풀보너스였어요. 매니저 패스 그만큼 많이 한 거죠. 풀셋 유통을. 둘째 달에 190만 원, 셋째 달 78만 원, 120만 원, 사업 5개월 차까지 저는 풀셋 유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6개월 차부터는 풀셋 유통이 확 줄어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15만 6천 원, 7만 8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2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 사나이 회원이 5,500명이 생겼는데 내가 정말 집중하고 초몰입한 시간은 딱 5개월이었어요. 5개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저렇게 결과 내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단기간에 몰아서 쓸 건지 아니면 그냥 루즈하게 가지고 갈 건지 그건 내 선택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5개월 동안 계속 씨앗을 뿌린 거죠. 그랬던 풀보너스. 그러니까 풀보너스를 받았다는 거는 결국은 저는 레버리지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었던 거예요. 사업 5개월. 5개월요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진짜 금방 가요. 제가 그렇게 씨앗을 뿌리고 딱 2년이 지났더니 5월 1일 물론 액션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매출이 나온 거지만 5월 첫날 제가 7만 포인트 이상이 떴어요. 그 첫날 그냥 EVP 마감을 한 거고요. 둘째 날 PT 마감이 됐어요. 둘째 날 10만 포인트가 떴고 5월 7일 날 일주일 만에 저는 SP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6일까지가 휴일이었어요. 저 미팅 한 번도 못했어요. 저 막 시댁가 있고 막 가족들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느라. 근데 내가 그동안 뿌려놨던 레버리지 씨앗인 거예요.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지금 뿌리는 씨앗이 2년 뒤에 이렇게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종교는 아니에요. 저 종교 없어요. 근데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되고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들이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복사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PM도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뭐 저축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저축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야 그걸로 뭐 복사를 하든 굴리든 불리든 이렇게 되는데 모든 부자들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단 한 명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돈을 불려나가는 걸 통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자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부자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PM도요. 내가 제품 그냥 이날 오늘 하루 만에 그 클로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정말 많은 그 뭐 전국으로 글로벌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는 게 아니라 복제하는 일. 복제가 잘 되려면 쉬워야 된다. 쉬워야 된다. 내가 너무 똑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PM이 내가 진짜 단순하고 쉽고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복제가 잘 되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냥 부자의 관점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오토십이 확장이 됐죠. 그래서 작년 5월에 제가 오토십이 797개였거든요. 근데 1년 사이, 1년 안 돼가지고 1000개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제가 집때는 거의 비슷해요. 왔다 갔다 해요. 30명, 25명에서 30명 초반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바람에 날아간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시간 괜찮아요, 근데? 네, 제가 나름 네트워크 마케팅에 12년을 했기 때문에 높아시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
그래서 이거를 네트워크 마케팅을 머리로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슴으로 먼저 이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머리로 내가 이해를 했으면 그걸 빨리 가슴으로 내려야 되고, 근데 가슴으로 이해를 했으면 그걸 빨리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일이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내가 한 라인 딱 생겨가지고 한 줄의 기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일을 하고 액션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을 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고요. 조직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는 트레이닝보다 직대 창출입니다. 내가 직대를 창출하는 거를 복제를 하면 누구나 다 직대를 창출하다 보면 나의 6레벨 박스가 촘촘하게 메꿔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탄탄하게 하는 건 계속 붙잡아 놓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인드셋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엄연히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 공부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공부 어떻게 해요? 전 마케팅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배우면 됩니다. 지금 배우면 되고 챗 GPT 활용하시고요. 요즘에 정보가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외부에서 받는 동기부여의 그 유통기한 저는 딱 3일이라고 봐요. 강의 듣고 누구 성공자의 메시지 들으며 설레이고 동기부여 받아. 근데 집에 갔는데 한 3일 지나면 그냥 다시 시들시들해요. 근데 그 내적 그 동기부여는 내가 매일매일 스스로가 나한테 주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동기를 찾는 사람이 결국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을 하려면 리더가 되는 일이지 우리는 인기 많은 연예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더 좋은 사람 있고 덜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내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별로인 사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 욕구 강한 거 필요한데 그냥 그 인정 회사에서만 받으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좀 버리면 사업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그리고 체면 체면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체면이 변명해 주진 않아요. 근데 결과를 내면 체면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만의 고집이 성장을 지연시킵니다. 나 이거 해봤어. 나 네트워크 오래 했어. 나 이거 예전에 무슨 직급이 뭐였어. 근데 내가 했던 방식, 예전에 잘 결과가 나왔던 방식이 지금 PM에서 똑같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뭔가 라떼가 늘 적용이 되진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천천히 탄탄하게 갈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천히는 이게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천천히 가지거든요. 이 네트워크가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잘 안 가요. 이게 내 맘대로. 근데 내가 천천히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자꾸 뒤로 가요. 이렇게 내가 달려가야 앞으로 가거나 제자리 걸음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누구나 할 수,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만두는 사람 더 많아요. 그래서 10명이 시작했을 때 8명이 그만두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천천히 가면 계속 구멍이 생기는 거죠.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누수가. 내가 막 달려가야 그나마 제자리 걸음이라도 되죠. 근데 누구보다 더 빨리 뛰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파트너 내가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내가 키워줄 수 있어. 저 사람 내가 PT 만들어. 절대 못 만들어. 그냥 그 사람이 PT를 가고 싶어야 PT를 가요. 그냥 내가 도와줄 수는 있죠. 가르쳐줄 수는 있고 내가 먼저 한 사람으로서. 근데 그리고 내가 너무 이 사람한테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파트너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내 사업이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밀착해서 도와주고 가르쳐주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내 존재감을 흐려져야 파트너가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나 없이도 그냥 내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스템에 확 들어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챙겨주면 잘하겠지? 라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은 생각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거의 끝났어요. 씨앗을 심고 시스템에 연결을 하세요. 씨앗을 많이 뿌리고 심는 것만 아니라 결국은 시스템 연결.
처음에 뭐 5명, 10명 있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내가 5명, 10명 가지고만 PM을 계속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드시 시스템 연결하셔야 되는 거고 싹을 틔우고 멋지게 꽃이 피는 날을 계속 상상하세요. 많이 머릿속에 그리시고 시각화하시고 이번 5월 정말 승급하라고 회사에서 기회를 주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달 목표하신 바 전부 이루시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